돈이 보이는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의 강재웅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장부터 쭉 보도록 하죠. ETF의 동향이 어떻게 나타내는지는 시장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월요일 기준으로 네. 글로벌 증시 짧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주 후반에 발표됐던 미국의 근원물가 지표, 이게 조금 금리 인상 우려를 좀 자극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빅테크를 필두로 한 실적 개선이 받쳐주면서 지수는 좀 좁은 박스권에 머물고 있었고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메타, 아마존과 같은 이제 대형 기술주들의 1분기 실적이 전망치 대비해서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초 이후에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주요 섹터가 미국의 빅테크였는데 이들 주가 상승을 실적이 정당화했다라고 시장이 좀 평가를 하면서 증시의 하방 지지력이 좀 확보가 되었던 모습이었고요. 한편으로는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미국 JP모건 은행이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겠다라고 전격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관련 은행에 대한 불안감은 좀 잔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어제도 그랬고요. 미국의 지역 은행들 주가가 좀 급락을 하는 좀 그런 변동성 높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 이제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자산군별 ETF 수익률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식형 ETF부터 볼까요? 네, 일단 주식형 보시면 대마초 관련 ETF들이 7% 초중반대 가장 높은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대마초. 네네. 최근에 미국 의회가 대마초 업체의 은행 대출과 같은 금융 서비스 이용을 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관련 업종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미국 대마초 관련 기업들은 현금으로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금융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이러한 ETF 상승세로 연결이 되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개선되면서 빅테크에 투자하는 ETF도 상위권에 랭크가 되었고 네. 또 인도 증시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인도 IT 기업 주식 ETF도 상승폭이 좀 높았던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특징적인 게 이번 주에 뭐 독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대마초 관련한 기업들의 뭔가 호재가 될 만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새롭게 주식형 ETF에서 대마초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채권형 ETF는 어땠을까요? 네, 채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의 채권 시중금리가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관련해서 이제 변동금리 혹은 물가 연동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ETF가 한 1.2%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네. 이제 그 외에 강세를 보인 채권 ETF들은 주로 이제 낮은 등급의 인컴이 좀 높은 구조화 채권 아니면 하이힐드 채권 아니면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더 인컴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많아져서 이제 인컴형 ETF에서도 조금 강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네, 한 주 동안의 ETF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금 동향 확인해 볼 텐데요. 좀 자금이 많이 들어왔나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최근 몇 주에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자금 유입세가 ETF 전체 시장으로 좀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67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전체로 순유입이 됐고요. 특히 주식과 채권, 원자재 ETF의 자금 유입이 집중이 좀 되었고 어느 섹터로 들어왔는지는 좁게 보니까 이제 주식은 대형 성장주, 유틸리티, 금융 쪽에 좀 순매수가 집중이 됐고요. 반면에 이제 기술주나 에너지 등은 이제 순매도로 전환이 좀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업종별로 선호도가 좀 차별화되는 양상이 좀 관찰이 되었고.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와 하이힐드 채권 ETF의 순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와 하이힐드는 굉장히 좀 극과 극인 채권인데요. 어떻게 보면 바벨 전략을 써서 한쪽으로는 안정성을 강조한 국채 투자, 또 한쪽으로는 좀 위험도가 있지만 일드가 높은 하이힐드 채권 투자 이런 식으로 동시에 바벨 전략을 좀 가져가는 시장의 모습이 좀 관찰되었고 최근에 시장 금리 올라가면서 이제 대출 이자가 좀 증가하니까 부동산 관련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ETF에서 소폭이지만 순매도가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또 순유입 상위 5개 ETF 좀 네네. 확인해 보시죠. 네, 전체 자산군 내에서 이제 ETF 종목별로 좀 보면은 네. 대형주 지수인 이제 S&P 500 지수에 한 12억 달러 넘는 대규모 순매수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2,000개로 구성된 ETF에서도 한 8억 5천만 달러 정도 순이입이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소형주 고르게 주식 ETF로 다 순이입이 돼서 FOMC 앞두고 25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은 이제 증시 상승에 좀 더 베팅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뒤이어서 순유출 상위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등급 회사채에 7억 달러 넘는 순매도가 보였습니다. 최근에 채권 스프레드가 좀 좁혀지면서 얻은 자본 차익을 실현하는 매도세로 좀 추정이 되고요. 또 신용 위험이 좀 높은 하이힐드로 갈아타려는 채권 투자자들의 심리도 최근에 좀 같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수 매도 동향을 살펴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실적 개선이 좀 이어지면서 위험 선호에 대한 현상이 좀 강화된 모습이고요. 네. 또 물가 지표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FOMC에서 금리 25bp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금리 인상 이슈가 이제 매수의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국내를 보면은 아무래도 좀 탄력적인 그런 시장에 대한 투자를 좋아해서 그런지 인도 쪽의 투자가 갑자기 또 늘어났네요. 네, 최근에 달러 약세도 그렇고요. 네. 또 IMF가 발표했던 그 글로벌 경제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에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보일 국가로 인도를 꼽았기 때문에 최근에 국내 운용사들도 인도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연이어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상장 ETF의 주간 성과 상위를 보시면 인도 증시 대형주 50개에 투자하는 ETF인데 레버리지로 구성된 ETF가 상위 1, 2위를 모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금리 고점 기대감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대체 국가로 꼽히는 게 또 인도였기 때문에 인도 증시는 이제 당분간 좀 어느 정도 선진국 대비해서 강세를 보일 좀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 이후에 3위에 랭크된 K-팝의 미디어 ETF가 한 4%, 4.15% 정도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하이브 주가가 4월 동안 4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 ETF가 추정하는 지수의 하이브 비중이 30%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 종목 강세에 기댄 어떤 ETF의 강세 상승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난 한 주간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개인들이 그간 굉장히 강한 순매수를 보였던 인버스 류의 ETF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개인들은 지난 한 주간 올라왔던 인버스 ETF를 대거 순매도하면서 이제 그간 이제 받았던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국내 ETF 시장의 자금 동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좀 다양한 ETF 쪽으로 자금이 좀 흘러갔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일단 한 주간 이제 매매 주체별로 보면은 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된 2차 전지 소부장 ETF에 565억 원 정도 대규모 순매수를 좀 보였었어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전반적으로 그 하위에 있는 소부장 관련 섹터로 확산이 되는 모습이고 여전히 개인들의 강한 2차 전지 테마에 대한 관심을 좀 대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5위에도 같은 날 상장된 반도체 소부장 ETF도 이제 한 76억 원 정도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정책 지원과 또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개인들의 심리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지수 하락에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레버리지 ETF에도 한 528억 원 정도 순매수를 좀 보인 상황입니다. 이제 그 아래 매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인버스 ETF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 대략 한 7천억 원 정도가 이제 순매도로 나오면서 그간에 얻었던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관 쪽은 좀 어땠을까요? 네,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최근에 말씀을 드리는 네. 은행과 연기금의 좀 독특한 매매 패턴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몇 주간 2차 전지 관련 ETF에 대규모 순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관련 ETF에 한 76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해서 관심을 보였고요. 최근 관련 업종이 조정을 보이는데 또 이러한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ETF 테마, 어느 테마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최근 다양한 대내 변수로 인해서 이제 증시 변동성도 좀 높아지고 있고 또 투자자들의 이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내 ETF 시장에서도 채권 ETF로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어서 오늘은 그 채권 자산군 중에 해외에서도 자금 순유입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 등급 BB 플러스 이하의 좀 신용 위험도가 높은 하지만 그만큼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고위험 고수익 채권 회사채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대략 쿠폰 일드가 8% 초반대로 높은 인컴을 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만큼 이제 경기 시황이나 종목별 펀더멘털이 좀 중요한데 현재 이제 시장의 전망은 경기가 침체를 하더라도 굉장히 좀 완만한 얕은 침체
대부분 하우스에서 전망을 하고 있어서 급격한 침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 가격의 결정 요인 중에 가상금리, 즉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근데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이제 하향 추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으로 스프레드 축소에 따른 자본 차익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스프레드는 이제 부도율의 선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투자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차트인데 부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레드를 후행하는 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지금처럼 하향세를 지속한다면 부도율도 완만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그럼 전반적으로 하이힐드 채권의 훈풍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다양한 하이힐드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하이힐드에서 나오는 이자를 바탕으로 월 분배를 지급하는 ETF도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이힐드 ETF 쪽에 있어서의 투자 새로운 테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돈이 보이는 투자 함께했고요.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의 강재웅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